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19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 수십 번 조갑제 TV 방송을 통해서 전쟁에서 항복하지도 않았는데 서울 등 수도권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한 것은 이것은 한국군에 대한 무장해제고 문재인의 가장 대표적인 군사적 이적 행위, 반역 행위에 해당한다고 되풀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정권이 바뀌니까 뒷받침되는 증언들이 이제 비로소 나오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뀐다는 것은 권력이 바뀐다는 것이고, 권력이 바뀐다는 것은 그동안 국가 정보를 장악하고 있던 주인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쌓아놓았던 정보를 새로운 정권이 인수하게 되고 그 정보 속에 지금부터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진실이 숨어 있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컨대 문재인 정권의 핵심은 김일성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주사파 운동권, 김일성을 교주처럼 우상숭배했던 자들이 문재인 정권의 핵심에 딱 앉아가지고 북한과 협상을 하면은 북한 편을 들겠습니까? 대한민국 편을 들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내부로 침투한 김일성주의자들이 김일성의 손자 김정은 정권과 야합을 해가지고 대한민국과 국군과 국익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5년 동안 펴왔는데, 특히 김정은 정권과 문재인 세력 안에 있는 김일성 세력이 손을 잡고 한국군을 거의 무장해제시키려는 음모를 꾸몄고 부분적으로 성공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이적 행위는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있었습니다. 18세기 러시아의 표토르 3세라는 자가, 이 사람이 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인데 러시아의 적인 프러시아 편을 들어가지고 프러시아와 손을 잡고 오히려 동맹을 바꿔가지고 러시아 군을 모욕을 주다가 표토르 3세의 부인인 에카테리나, 나중에 에카테리나 2세가 됩니다만 이 사람하고 근위대가 손을 잡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표토르 3세를 쫓아내고 나중에 죽여버립니다. 황제의 반역, 문재인 정권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반역입니다. 황제의 반역, 대통령의 반역, 그것은 어떤 형사처벌로 해결할 것이냐. 그렇다고 표토르 3세처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법이 있습니다. 국가 반역죄를 다스리는 엄한 벌이 있습니다. 특히 여적죄라는 죄는 적과 손잡고 대한민국에 대항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사형뿐입니다. 무기징역도 아닙니다. 그걸 흔히 우리 형법에는 여적죄라고 하지만은 쉽게 말하면은 대역죄입니다. 이것은 대명률이라는 그 법률, 중국 법률 문서에 적혀 있는 대역죄, 큰 역적질이라는 거죠. 이 영어에도 똑같은 의미의 단어가 있습니다. 트리전 하면은 반역인데 하이 트리전 하면은 대역죄가 됩니다. 하이 트리전, 대역죄는 다 사형입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린 걸 들어보시고 이게 대역죄에 해당되는지, 즉 여적죄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2018년 9월 19일 남북 군사 합의 협상에서 청와대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등 서울과 수도권이 포함되는 군사분계선 이남 60km까지 전투기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라고 요구했다고 조선일보가 확인했습니다. 즉 서울과 수도권에 청와대도 있고 국방부도 있고 주한미군기지도 있는데 이 지역에 우리가 자랑하는, 북한은 없고 우리만 가지고 있는 신의 전투기들을 비행하지 못하도록 요구한 그런 협상안이 제기되었는데 군의 반발로 그게 조금 축소되었다는 겁니다. 현재도 지금 수도권에는 비행금지 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전투기가 못 날아다닙니다. 그럼 평양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이 있습니까? 안 돼요. 없어요, 거기는. 다만 휴전선 북쪽에만 북한이 같은 거리로 비행금지 구역을 두고 있는데 평양을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해, 그게 공평한 것 아닙니까? 서울은 휴전선에서 가까이 있으므로 같은 거리로 비행금지 구역을 만들면 우리만 무장 해제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문재인 정권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평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조건적 평화주의자는 간첩과 같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 이야기입니다. 기본적 대북 정찰 비행이 제한될 뿐 아니라 수도 방위 체계도 무너뜨릴 무리한 요구였지만은
당시 청와대 국방부 통일부 인사로 구성된 협상단은 이를 바로 거부하지도 않고 그대로 군에 들고 와서 검토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건 완전히 반역에 해당하는 거죠. 아니 수도권 상공을 무장 해제시키려는 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형법을 적용하면 이적죄가 되는데 그건 총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부 김정은과 벌일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고 9.19 군사 합의 협상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졸속이 아니라 반역적으로 진행됐다는 거죠. 국회 국방위와 합참 전 현직 여러 관계자들에 따르면 북한은 2018년 6월 1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제8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 군사분계선 기준으로 고정익, 즉 전투기를 말합니다. 전투기는 군사분계선 60km, 무인기는 40km, 회전익, 헬리콥터입니다. 헬리콥터는 20km 이내의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안을 북한이 제시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서울 인근을 무장해제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해 9월 평양에서 열릴 남북 이른바 정상회담에서 군사 분야 합의문을 내놓기 위한 1차 협상 자리였는데 한국 측 협상단은 김도균, 이 사람들 이름 기억해야 됩니다. 김도균 당시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수석 대표로 박승기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 통일부 합참과장 등 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당시 협상에서 북측 제시안에 고개만 끄덕일 뿐 별다른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혼이 빠진 거죠. 아니 영혼이 빠진 게 아니라 영혼이 바꿔치기 된 거죠. 전직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 대표단은 주로 북한 대표단의 설명만 들을 뿐 비행금지 구역과 관련하여 우리 쪽 안을 제시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 대표단은 협상을 마치고 북한 안을 합참에 그대로 가져와 검토를 맡겼다고 합니다. 합참은 발칵 뒤집혔다는 겁니다. 군사분계선에서 평양까지의 거리는 140km가 넘지만 서울은 40몇 킬로미터에 불과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군사분계선 기준으로 남북으로 똑같이 60km 이내 상공에서 전투기 비행을 금지하면 거리상으로는 공평한 것 같지만 일방적으로 한국에 불리하다는 이야기죠. 합참 분석 결과 북한 안을 수용하면 우리 공군은 서울 상공은 물론이고 경기도 등 수도권 상당 지역에서 전투기나 정찰기도 띄우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감시, 정찰, 근접 항공지원, 대화력전은 물론 각종 합동훈련도 제한됩니다. 사단급 무인 항공기 운영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고 파주 등에 있는 헬기 운용 기지의 이전도 불가피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대표단이 2018년 북한과 벌인 협상에서 우리 군 정찰 능력을 크게 제한하는 불리한 안을 들고 온 데 대해 합참 관계자는 당시 군 내부에서는 한국 대표단이 왜 아무 소리도 못하고 북한 제안을 그대로 가져왔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왔다고 이제 와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합참 실무자가 직을 거는 마음으로 이 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청와대와 협상단 대표단에 보고를 올렸다고 합니다. 한 달 뒤인 2018년 7월 중순 한국 대표단은 북한 측에 고정익은 20km, 무인기 회전익은 10km 안을 비행금지구역으로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북한 대표단은 화를 내면서 이런 식으로는 협상을 못한다고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제 완전히 북한이 전쟁 범죄 집단이 큰 소리를 칩니다. 고정익 40km, 무인기 25km, 회전익 15km 안을 받아라고 강압을 했다는 겁니다. 정부 소식통은 한국 대표단은 북한 측에 시종 일관 끌려다녔다면서 북한은 어떻게든 한국의 대북 방위 태세를 약화시키려고 비행금지 구역을 더 남쪽으로 내리려고 한 반면에 한국 대표단은 주 목적이 협상 타결인 듯 최대한 북한에 맞추려는 눈치였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문재인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국가 안보를 결정적으로 치명적으로 해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대표단은 우리의 안을 고수하려는 노력은 제대로 하지 않고 북한의 2차 안을 합참에 가져와서 다시 또 검토를 시켰다고 합니다. 합참은 그때도 수도권 방어 임무에 치명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군단 사단급 헬기 운용폭 등이 대폭 줄어든다 하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특히 제공력은 공군력을 말합니다. 북한이 한국에 절대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범위가 어떻게 되든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면 북한에 무조건 유리하다. 북한은 비행 한 번당 수천만 원이 되는 전투기 운용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비행을 거의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미군에 위협을 줄 만한 전투기 정찰기도 거의 없는데 그런 고철하고 우리의 신해기를 같은 값에 맞바꿔 가지고 우리의 신해 전투기가 비행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결국 문재인 정권은 동의를 해주었으니까 이게 여적죄가 아니면 뭡니까? 여적죄, 적과 손잡고 대한민국에 반대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반면 한국 공군과 주한미군은 5세대 스텔스인 F-35A 등 첨단 전투기를 비롯하여 RC-135S 코브라볼, U-2기 등 각종 고성능 정찰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찰 비행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동향, 북군부의 통신 신호 등을 수집하여 한미 군당국이 선제 대응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전직 합참의장은 공중에서 북한을 보는 눈과 전투기로 공격하는 주먹을 제대로 못 쓰도록 묶어버리는 군사협상을 한 것부터 문제지만 그걸 졸속으로 진행한 것은 심각한 안보 저해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말을 너무 어렵게 합니다. 이게 무슨 졸속이고 심각한 안보 저해입니까? 이적이고 반역행위고 여적죄고 처벌은 사형뿐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걸 너무 학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국민들에게 먹히지가 않습니다. 쉬운 말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발 전문가들이 쉬운 이야기로 국민들을 설득하는 이 홍보의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합참 작전 전략 실무자들이 거듭된 반대 의견에도 협상을 강행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2018년 9월 13일 최종적으로 비행금지 구역을 전투기는 서부에서는 20km, 동부에서는 40km, 무인기는 서부에서는 10km, 동부에서는 15km, 회전익은 10km 이내로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합참은 평양과 서울은 군사분계선에서 떨어진 거리가 서로 다르므로 비행금지 구역 거리를 동일하게 적용하면 한국만 불리하다고 했지만 최종안에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 편을 들었다는 거죠. 당시에 협상단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비행금지 구역도 당초 북한이 최초 제시한 안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손발을 묶고 수도 방어를 하자는 것이라면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파기해야 합니다. 파기할 때 기술적으로 북한이 이걸 어기고 있으므로 우리 파기한다.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북한은 이미 2020년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고 지난 12월에는 무인기 5대를 우리 영공에 침투시켰기 때문에 사실상 9.19 군사합의는 효력을 상실한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게 사형감 아닙니까? 이 책임자는 사형감 아닙니까? 수도권 상공에 대한민국이 전쟁에서 지지도 않았는데 우리 손으로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함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북 억지력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신의 전투기의 작전을 방해하고 있는 행위, 이 책임자는 문재인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의 여적죄를 적용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지금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여적죄는 그 형량이 사형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